안녕. 여러분이 행복한 부자로 가는 길을 돕는 위로해주는 여자, 그레이스입니다. 여러분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죠? 근데 실제로 그런 말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의 성공은, 여러분의 실패는 여러분의 성공의 어머니가 되었나요? 어떤가요? 성공의 어머니가 되었나요? 아니면 트라우마가 되었나요? 보통은 트라우마가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는 건 말을 들어서 알 수가 있는데, 실제로 내가 실패를 딛고 그걸 나의 성장의 경험으로 만든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걸 실제로 깨달았다고는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실패를 나의 트라우마가 아니라 나의 자산으로 정말 성공의 어머니로 만들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 그걸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제가 참고한 책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다니쌤의 주로 너무 좋아하죠. 제가 읽는 책의 작가들은 다니쌤의 마흔의 동공부. 이 책 참 안에 좋은 내용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어, 많은 걸 알고 있는 부분도 되게 많긴 하지만 다니쌤의 철학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그 중에서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걸 많이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실패를 자산화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실패를 나의 것으로 만들고 거기서 성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이건 제가 내리는 한 가지 방법인데 정말 정말 중요한 방법이에요. 첫 번째, 당연히 결국은 될 거라는 전제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지금 내가 잘 못하고 서툴고 실패하는 일이 하나의 그냥 과정이 되죠. 작은 일이 돼버리죠. 왜냐하면 내가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면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은 큰 일이 아니라 별거 아닌 일이 되어버립니다. 갑자기.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10년 후에, 20년 후에 정말 당연히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지금은 그 당연히 될 수 있는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되겠죠. 조금은 더 힘들고 조금은 더 파란만장한 스토리가 돼야 그때 돼서 더 멋지지 않겠어요? 그런 전제를 세우게 되면 마음속에는 여유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좀 더 지금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모든 실패는, 모든 실패는 일단 내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저한테 뭐 주식 추천 좀 해달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뭘 해야지 돈을 벌까. 제가 잘 추천을 안 해주기는 하는데 옛날에는 한 번씩 제가 추천을 해줬어요. 그러면 당연히 저는 그걸 사서 이득을 얻었겠죠. 근데 좋은 주식을 그냥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관리하고 굴리고 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주식이 오르면 막 다른 사람들이 사니까 아, 나도 빨리 안 사면 막 손해볼 것 같아서 사고 주식이 떨어지면 막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이거 다 잃을 것 같아가지고 팔아버리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잃을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자신의 잘못으로 그렇게 잃은 걸 그 사람은
변명을 하거나 아니면 제 탓을 해버리죠. 남의 탓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자기는 아무런 개선할 점이 없는 게 되죠. 남을 바꿔야 되는 거니까. 근데 남은 내가 바꿀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나한테는 성장과 아무런 개선과 발전이 없고, 그 다음에 또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옛날에 속담에 이런 거가 있죠.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죠. 야,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돼. 그거는 벌써 경험으로 똥인지 된장인지를 벌써 알고 있으면 당연히 똥이면 안 찍어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사람들은 계속 찍어 먹으면서 똥이네? 또 똥이네? 이렇게 하면서 계속 가고 있는 거죠. 어쩌면 어, 여러분도 이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음, 실패를 딛고 진정한 한 걸음을 걷기 위해서는 지금 변명하고 비난하고 남 탓을 하는 걸 멈추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런 걸 모두 배제시킨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내가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점이 무엇일까? 내가 어떤 부분에서 실수를 했을까? 그런 걸 하나라도 생각해서 다음에는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는 게 여러분한테는 훨씬 더 이득이 될 거고 여러분의 실패는 그 순간 여러분의 자산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세 번째는 금방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의 그런 책임을 여러분에게로 돌리고 변명을 멈추었다면 어떤 점을 개선하면 나아질까? 어떤 걸 내가 다음에 맞닥뜨렸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는 걸 넘어서서 한번 쭉 정리를 해보는 게 아주 좋아요. 저는 이걸 하고 나서 음, 많은 부분에서 좀 개선을 했는데요. 제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어떤 걸 실수를 하고 어떤 부분에서 뭔가 아쉬운 점이 남았을 때 저는 노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트에다가 정리를 해봅니다. 사람은 사랑해줘야 될 존재인데 내가 너무 그 사람을 믿었구나. 믿었다는 건 사람한테 의지를 했다는 거구나. 사람이란 완벽한 게 아닌데 저 자신조차도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남을 오로지 신처럼 믿는다는 거는 아주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서 만약에 내가 사기를 당했다면 옛날 같으면 뭐 나쁜 놈 나쁜 년 울고 불고 이랬을 텐데 지금은 제 안에 그런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제 책임으로 돌리면 그렇게 되죠. 제 안에 거기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사람을 그 사람한테 의존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였죠. 그러면 저한테는 그런 걸 개선을 하면 다음번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 확률이 아주 줄어들겠죠. 그러면 저는 한 걸음 성장하는 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실패는 여러분들의 자산이 돼서 여러분은 성공으로 여러분이 첫 번째로 제가 얘기했던 당연히 여러분이 가야 될 그 길에 좀 더 가까이 가게 될 겁니다. 우리는 참 어리석게도 계속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죠. 그리고 친구하고 똑같이 살면서 똑같이 게으르고 똑같이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똑같이 멍 때리고 커피 마시고 변명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는 좀 더 나은 사람이라는 걸 막 인정받고 싶어 하죠. 그건 정말 모순된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그런 행동을 많이 했는데요. 아인슈타인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걸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자다. 이렇게. 사실은 이게 정말로 누구나 다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건데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우리가 반복하고 있는 거죠. 제가 늘 돈과 무의식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자신한테 유리하게 자신한테 이득이 되도록 사용하는 방법을 보통은 가난한 사람들일수록 잘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신은 스스로를 위해서 계산을 잘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생각해보면 손해를 보는 행동을 하는 거죠. 희한하게. 어떤 게 있냐면 누군가 이렇게 막 잘 되거나 나도 막 뚱뚱해서 살이 빼고 싶은데 누군가 친구가 막 날씬해져서 막 왔어요. 그러면 그 질투심이라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올라오거든요. 갑자기 누군가가 이렇게 잘 되거나 이러면 그럼 질투심이라는 게 올라오면 보통 이렇게 자기의 그런 이득으로 못 만드는 사람은 그런 감정을 다스릴 줄 몰라서 자기가 이렇게 막 질투심을 확 표현하고 저 뭐 대단한 거라고 약 먹었을 거야 뭐 했을 거야 뭐 어땠을 거야 뭐 그런 식으로 탁 해가지고 그 사람하고의 사이를 약간 좀 불편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그 감정 표현 때문에 자기도 손해보고 그리고 결국은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것도 못 얻고 얻을 수 있는 거는 뭐냐고요? 만약에 정말로 그 감정을 잘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은 부자들은 이런 걸 잘하는 것 같아요. 정말 부럽다. 질투심 올라온다. 근데 너 그거 어떻게 했어? 너무 예쁘다. 이런 걸 바로 표현을 하죠. 그러면 그 사람은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성공한 그런 성공 스토리를 나누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했어. 저렇게 했어. 그런 걸 막 술술 얘기를 해주거든요. 자기의 시크릿을. 성공 시크릿을. 그러면 그게 자기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돈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손해를 안 보고 이득을 보는가를 생각하는 그 방식도 가난한 사람과 부자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보면 그 눈앞에 있는 이익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여기 이 1,000원 더 이득 보는 거. 지금 내가 이걸 더 한 입 더 먹는 거. 그런데 부자들은 좀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생각을 하죠. 길게 봐서 내가 이거를 좀 한 입 덜 먹는 거. 그리고 길게 봐서 내가 이 말을 한마디 덜 하는 거. 그런 걸 좀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건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 자신을 위한 건가?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진정 여러분이 작은 실패든 큰 실패든 힘든 시기에 있었을 때 그걸 어떻게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얘기해 봤는데 여러분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많은 게 힘들지만 요새 힘든 일이 되게 많죠. 여러 가지로.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지금 이렇게 살아있고 숨 쉬고 그리고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고 보고 싶은 사람을 옆에 두고 볼 수 있다는 건 우리한테 큰 축복이죠. 그리고 이런 순간이 있기에 우리에게 귀중한 걸 더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도 최고로 멋진 날 되세요. 사랑해요. 안녕.